발목 주변이 심하게 부어오르는 것이었죠. 향후 투석을 하게 되거나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몸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가 복용한 약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크리스 범스테드. 이 채널을 보는 분들이라면 그를 모를 수 없겠죠.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2023년 11월 5일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그는 기어이 5번째 클래식 피지크 챔피언의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5번의 챔피언 말고도 그에 대한 수식어로는 지구상 가장 아름다운 몸을 가진 사나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바디빌더가 있는데요. 그동안 유튜브 수익과 보충제 비즈니스, 그리고 굿즈 판매 등으로 그가 이룬 누적 수익이 이제 1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는 아직 28살인데 사기 캐릭도 이런 사기 캐릭이 없겠죠. 심지어 약혼녀마저 상당한 미인입니다. 이 정도면 부족할 것이 전혀 없을 사람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할 정도의 큰 문제가 그에게 있죠. 바로 건강입니다.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 시합을 준비하던 8주차에 그는 몸에 이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목 주변이 심하게 부어오르는 것이었죠. 그리고 점차 다른 부위들에도 이상할 정도로 수분이 정체되는 증상들이 생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현상에 그는 식단을 대폭 바꿔보는 등 방법을 찾았지만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었죠. 급기야 경련까지 발생되는 악화에 그는 결국 의사를 찾아갑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그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병명은 IgA 신증이라는 신장질환, 버거시 병이라고도 불리죠. IgA는 면역 글로불린 A의 준말인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면역 체계가 만드는 항체 단백질이죠. 신장과 편도선 등 몸속 여러 군데에 분포되어 표류하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와 염증 반응 등의 증상이 발생되면 급격하게 분비량을 늘려 이것들과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 IgA가 신장 쪽에 과도하게 생성되어 침착되면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것 이상으로 신장 조직까지 공격하게 되는 것이 IgA 신증인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약물들이 그의 신장을 병들게 했을 거라 의심하였지만 안드로제닉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사용자들에게는 오히려 IgA 수치가 유의하게 낮아짐을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죠. 그의 대학 시절 발작이 동반되는 유사한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전력이 있는 것을 보면 그의 발병 인자는 오래전부터 잠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을지 추측을 하게 됩니다. IgA 신증의 발병 기전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치료법도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치 사례가 10% 미만이고 말기 신장 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인데요. 음식 섭취에 있어 염분과 칼륨, 특히 단백질에 대한 엄격한 조절을 요하게 되죠. 신장병 환자 혹은 일시적으로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 이들에게 염분은 혈압을 높여 그 압을 신장에 제공하여 손상을 더 늘릴 수 있으며 칼륨은 고칼륨 혈증으로 인해 심장의 리스크를 높이게 되죠. 단백질 섭취는 소변에 단백질이 섞이는 단백뇨를 늘릴 수 있는데 단백뇨가 늘어나면 혈액 내 알부민이라는 형태의 단백질이 줄어들게 되고 이 알부민 수치에 따라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의 비율이 조절됩니다. 즉, 혈액 내 알부민이 낮아질수록 몸은 퉁퉁 붓게 되죠. 단백뇨는 신장질환 환자에게 있어 향후 투석을 하게 되거나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까지 이어질 위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섭식 조절이 필수인 IgA 환자가 고칼륨 고단백 식사는 물론 스테로이드 약물 사용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바디빌딩 커리어를 더 끌고 가야 하니 범스테드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있어 비중 조절에 신중해야 했겠죠. 특히 대회를 준비하는 기간을 가급적 짧게 설정해야만 했을 텐데 더 많은 바디빌딩 약물 사용과 고단백 고칼륨 식이요법으로 인해 신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는 과거 대회 준비를 위해 라식스와 같은 강력하고 해로운 이뇨제들을 사용했음을 솔직히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알렉스 머슬의 데이브 팔럼버와의 인터뷰 내용에는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가 끝난 뒤 병을 호전시키기 위해 그가 복용한 약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So afterwards, the Olympia was mainly the medication I took was a thing called prednisone, which is the corticosteroid. 프레드니손. 이 약물 역시 스테로이드죠. 헬스장 회원권 4개월에 18만원, 닭가슴살 10kg 16만원, 프로틴 79,000원, BCAA 47,000원, 부스터 45,000원, 종합 비타민 39,000원, 오메가3 32,000원. No money, no muscle. 좋은 몸을 만드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돈이다. 돈!
여러분,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까지 손해인 거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 가전 렌탈 부문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 전부 바꾸면 무려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 아정당 18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스머니, 예스머슬, 아정당이 답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스테로이드라 할 때 근육을 강화시키는 약물로서 가장 먼저 인식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라는 단어 그 자체의 의미는 훨씬 포괄적이죠. 스테로이드라 함은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이자 화학물질들의 통칭으로서 세 가지 분비선인 부신피질, 고환, 난소에서 분비돼 혈류를 타고 다양한 표적기관 세포로 운반되어 생리기능을 조절합니다. 남성의 고환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내인성 테스토스테론 역시 안드로겐 수용체라는 표적으로 이동해 작용을 하는 원리이듯 그 자체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것이죠. 잘 알려져 있듯 테스토스테론은 여러 안드로젠, 즉 남성화 작용을 유도하죠. 남성이 노화를 겪게 되면 자연히 이것들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합성시킨 테스토스테론 약물을 이용할 수 있죠. 고환뿐만 아니라 다른 분비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 역시 인공적으로 합성됩니다. 여성의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 역시 인공적으로 합성되어 그것의 보충이 필요한 여성 환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부신피질은 어떨까요? 부신피질에서도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성호르몬이 분비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점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은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미네랄 코르티코이드입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 중에는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들어본 적 있는 코르티졸이 있죠. 네. 콜티졸 역시 그 자체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내과나 피부과 등에서 스테로이드제를 처방받아본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먹으면 막 몸 커지고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 약들은 콜티졸을 모방하여 합성한 당질 코르티코이드, 즉 부신피질 호르몬 스테로이드제인데요. 신속하게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탁월하기에 중증의 염증을 치료하거나 염증으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널리 처방됩니다. 용량에 따라 림프계 활성을 감소시켜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기에 IgA 신병을 포함 과도해진 면역 반응으로 인한 여러 질환들에도 처방이 되죠. 인터뷰에서 범스테드가 밝힌 것도 바로 이 부신피질 호르몬 스테로이드제였습니다. 그런데 바디빌더가 이 약을 복용한다는 것은 매우 큰 악요소입니다. 질환을 호전시키는 효과는 탁월하지만 복용기간이 늘어날수록 복부와 목덜미에 체지방이 몰리며 턱선이 없어지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커지는 쿠싱 증후군을 겪을 뿐 아니라 캐타볼릭, 즉 근육이 점점 분해되는 이화 현상을 겪는 등 바디빌더의 이상적인 모습과 정반대로 돼가는 부작용들을 동반하죠. 타골세포 역시 활성화되기에 골밀도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몸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 우울증까지 동반되는데 이러한 부작용을 겪는 일반인들도 호소하는 스트레스가 상당한 편이죠. 몸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크리스 범스테드에겐 그것이 오죽했을까 싶네요. 국내 모 유명 걸그룹 멤버와 은퇴한 국내 모 바디빌더가 치료를 위해 이 약물을 복용하며 생긴 부작용으로 외형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매체를 통해 잘 보여줬죠.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작용들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약물을 점점 줄여가며 중단하는 방법밖에는 없죠. IgA 환자들 중에는 1일 50g 미만의 단백질만을 섭취하는 등 엄격한 식사 조절과 함께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점점 줄여가고 결국 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몇 년에 걸쳐 장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리스 범스테드의 경우 아직 바디빌딩 커리어를 유지하고 있기에 주기와 용량을 조절해가며 복용하고 있을 거라 추측하는 바입니다. 지속적인 건강 체크를 도맡아줄 의사를 만나고 고가의 줄기세포요법을 받는 등 그는 여러모로 신장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모습들을 보였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도 알고 있을 것이 바디빌딩에서 은퇴하지 않는 한 말기 신장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항상 연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5번의 챔피언이라는 커리어를 쌓아오며 그가 겪은 내적 갈등과 스트레스는 갈수록 심화됐겠죠. 그래서인지 이번 2023년 올림피아 백스테이지에서 그가 보인 눈물은 사실상 이번이 은퇴전이지 않았을까와 같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 역시 얼마 전부터 은퇴에 대한 뉘앙스를 조금씩 내비쳤죠.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챔피언이 된 후로 세상을 떠났거나 비참한 모습으로 노후를 맞이한 바디빌더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직 한참 젊고 바디빌딩 이상으로 이룰 것이 많은 그가 은퇴를 하고 다른 모습으로서 대중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약물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일인지를 가장 인기 있었던 바디빌더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모습 역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가져봅니다. 바디알케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